금일 클립은 직전 클립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한 번 더 짚자면 기사는 알자지라에서 발행됐으며 필자는 아일랜드 출신의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그가 이전에 썼던 기사를 보면 주로 유럽 쪽의 기사들이며 한국 관련 기사는 제가 아직까지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그럼 그가 이런 기사를 썼다는 점에서, 그것도 코리안이라 뭉뚱그리지 않고 고려인이라고 정확하게 구분해 썼다는 점에서 놀랍기도 한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인들, K-팝과 싹트는 문화 충돌.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그녀가 느꼈던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고향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지만 이제 우즈벡인들이 더 열정적이고 친절하게 대한다고 한다. 택시기사와 은행 직원들도 더 공손해지고 최신 K-드라마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이전엔 우즈베키스탄이 항상 떠나고 싶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젠 제가 살고 싶은 나라가 됐죠. 고려인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은 19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의 가장 동쪽 변두리에서 처음 형성되기 시작했다.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해 한국인들이 국경을 넘어 농민으로 연해주에 정착하게 되었다. 초기 이주자들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후 몇십 년 동안 일본의 한국 병합과 강압적인 일본화 정책을 피해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토지 없는 노동자가 되거나 블라디보스톡과 같은 도시 중심지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블라디보스톡에는 한국 학교, 신문, 극장 등이 생겨났다. 1917년 러시아 혁명과 그 뒤에 이어진 내전 동안 수천 명의 한국인들은 볼셰비키를 지지하고 그들을 위해 싸웠다. 이는 공산당의 토지개혁 약속에 이끌린 결과였다. 그때까지 많은 이들이 소련 시민으로 통합되었고 보통 김이나 최하 같은 한국성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식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인에 대한 외국인 혐오와 소련 당국에 대한 불충성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었다. 이전 러일전쟁으로 형성된 소련과 일본과의 경쟁 관계는 1931년 일본의 만주 침략 이후 더욱 심화되었고 국경을 넘는 침입과 간첩 행위가 점점 더 빈번해졌다. 1937년 추방령은 극동지역에 일본 간첩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화되었다. 물론 스탈린이 특정 민족 구성원을 추방한 건 고려인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한국인 이주는 1944년 크림 타타르족의 민족 청소와 같은 이후의 박해에 대한 선례가 되었다. 고려인 출신으로 타슈켄트 세계경제외교대학의 역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발레리카는 말한다. 특정 민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추방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6,000km 이상을 열악한 기차로 이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농촌 목적지로 가는 도중 사망했으며 일부는 굶주림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또한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따뜻하고 습한 기후에서 말라리아와 티푸스와 같은 질병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비옥한 분지에서 그들은 공동박사에서 생활하며 집단 농장에서 일하며 쌀을 비롯한 다른 여러 농작물 재배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많은 이들이 이후 타슈켄트와 같은 민족적으로 다양한 도시로 이주했으며 그곳에서 그들의 독특한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전통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칸은 고려인의 이야기는 종종 비극으로만 정의된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 미디어에서 그렇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그려지는 서사가 매우 단순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고려인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이룬 성공이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한국 디아스포라보다 더 뛰어나다고 믿고 있으며 이 점이 무시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1953년 스탈린의 사망 이후 소련 내 한국인에 대한 박해는 해제되었다. 이후 고려인 중 일부는 사법부, 학계 및 당의 고위직에 진출했다. 또 다른 일군의 사람들은 문화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다. 카자흐스탄 출신 작가 아나톨리 김과 소련의 상징적인 락스타 중 한 명인 빅토르 초이가 그 예다. 그는 한국인 추방자의 손자다. 한편 소련 시대 동안 고려인과 한국 간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추방의 진실이 공공연하게 억압되면서 많은 가족들은 자녀들과 추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일부는 한국인들이 항상 중앙아시아에서 살았다고 믿으며 성장했다. 칸 교수는 말한다. 고려인의 진화와 발전은 고립된 또 다른 민족 환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환경은 고려인의 문화, 정체성 및 언어에 강한 영향을 미쳤죠. 소련의 마지막 해의 한인들은 평균적으로 중앙아시아 민족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황에 있었다. 또한 평균적인 시민의 2배의 확률로 대학 교육을 받을 가능성도 높았다. 그들은 농업의 시장화 경험 덕분에 자본주의로의 전환에 잘 대비할 수 있었고 많은 이들이 컴퓨터 기술 사업, 개인 의료 클리닉, 식당 운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채굴 재벌 블라디미르 킴이 첫 번째 고려인 억만장자가 되었고 현재 그는 포브스 1000대 부자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소련의 해체 및 우즈베키스탄의 독립은 또한 한국과의 새로운 외교 및 경제 관계로 이어졌다. 자동차 제조업체 대우는 1992년 두 나라가 무역관계를 맺은 직후 우즈베키스탄에 제조시설을 열었고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도 뒤따랐다.
2023년에는 한국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가 75억 달러를 넘었었다. 고려인들의 역사가 이 관계가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을 한국인으로 여기지 않으며 공장들은 주로 우즈베크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달리 한국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만성적이고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최소 8만 명의 고려인이 교육과 일자리 기회에 이끌려 이미 한국으로 이주했다. 한국에서 우즈베크인은 이제 중국인과 베트남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외국인 유학생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광주에 있는 고려인 마을과 같은 지역에서는 고려인 식당들이 샤슬리, 바베큐 고기꼬치, 그리고 쌀과 고기 요리인 플러프와 같은 중앙아시아 특선을 제공하고 있다. 취업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직 계층 상승의 이동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제한된 취업 비자는 귀화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고용 기회를 제한한다. 칸과 같은 많은 이들은 역사적 고향으로의 귀환이 기대했던 것보다 덜 환영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직장이나 한국 사회 전반에서 차별에 대한 보고가 널리 퍼져 있다. 우슬로 대학의 한국학 교수 박노자 씨는 지적한다. 한국은 고려인 이주민들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고 낮은 임금으로 집양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로 여기면서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이 안에서 기록되어 온 고려인 전통의 쇠퇴를 멈출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은 한국으로 더 많이 이주함에 따라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미래 세대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주 후 다시 하나의 한국인으로 동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150년이 넘는 순환 여정을 완성하는 것이다. 한편 칸 교수는 젊은 세대의 고려인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바꾸길 원할까봐 걱정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이 역사적으로 독특하며 조상들이 낯설고 완전히 이질적인 환경에 반복적으로 적응하면서 발전시킨 회복력과 세계주의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한국적 정체성을 잃었다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죠. 우리는 전통 문화에서 많은 걸 잃었지만 세계 문화에 통합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려인의 마음속 정체성은 한국 또는 한반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인은 그 지나온 세월 속에서 또 다른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 온 것이겠죠. 이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마지막 한 교수의 말일 겁니다. 그의 말에서 고려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거기서 오는 걱정 같은 게 느껴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다만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한류의 시대 이전에는 고려인 고유의 정체성이 많이 퇴화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류가 다시 한민족의 정체성을 흔들어 깨워준 게 아닐까요? 칸 교수가 걱정하듯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이 통합되든 아니면 고려인 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이든 그 미래를 지금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어느 것이든 코리안의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그 두 가지 길 모두 나쁜 길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쇠퇴되어가는 코리안 정체성, 그런 방향은 아닌 것이니까요.